네, 안녕하세요. 서울 오케이내과 오승민입니다. 매번 수요일 날 5시에 만나다가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 시간이죠. 토요일 9시면. 네. 오늘 주제는 이제 보통 병원에 오면 대장 내시경을 하러 이렇게 소화기내과 병원에, 아니 뭐 내과 병원일 수도 있고 소화기내과 병원에 오면 이제 장 청소액을 먼저 받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장 청소액을 받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항상 선택 장애가 있어요. 어떤 약으로 하실래요? 갑자기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이전에 했던 약이 있으면 그 약 그대로 받아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번에 이제 물약이 계속 먹다가 알약이 새로 나왔는데 요 약을 한번 먹어볼까?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물을 적게 먹는 물약도 나왔다 하더라. 도대체 무슨 차이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대장 내시경 하러 갔을 때 이 선택에 되게 이 약제를 어떤 걸 골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보면 대장암이 이렇게 99년부터 쭉 증가하게 돼요. 증가해서 이제 2012년부터는 이렇게 플라트, 이게 평행을 이루거든요. 요게 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나? 갑자기 대장암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아니, 그럴 순 없어요, 사실. 그러면 이 이유가 있을 텐데, 이때부터 좋은 화제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에요. 점점 장청소액들이 좋아지면서 환자들이 검사를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암의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 대장 내시경이. 이러면서 이제 대장암이 발생자 수가 증가하다가 이제 멈추게 되는데, 이게 조기 대장암과 말기 대장암 다 합쳐서거든요. 옛날에는 대장암이 발견됐을 때는 말기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물론 통계만 봐선 이러면 대장암이 갑자기 늘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기 대장암도 많이 늘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장암 완치율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축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장 내시경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대장이 비싼 건 아니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대장암 검사를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조기 대장암,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조기 대장암이든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대장암이, 최근에 그 어떤 연예인 유상무 씨도 대장암에 있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대장암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뭐 20대에도 대장암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대장암은 이제 선종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제일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변 검사랑 가장 큰 차이가, 이 선종에서는 분변 검사 양성, 즉 자멸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선종이 커서 대장암이 되는데, 이런 선종을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용종절제만 하면 대장암이 56%에서 79%까지 감소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선종에서 대장암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뭐 염증성 대장 질환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이렇게 많이 시행되고 영종 절제술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망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대장암이 많이 발견되고 폴립이 잘 제거되고 이런 모든 것은 가장 큰 것. 이건 우리 뭐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기술이 발전해서, 내시경 기술이 발전해서, 아니면 내시경 장비가 정말 고가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화면이 정말 잘 보이게 됐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잘 보이는 것 때문인가? 아니에요. 딱 하나를 고르자. 뭐 때문에 이렇게 이게 대장암도 많이 발견되고 이제 용종 절제술도 늘어나서 이 생존율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1등 공신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화제의 발달이거든요. 먹기 좋은 약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유리님, 윤리님이 말한 것처럼 의학의 눈부신 발전만큼 대장 내시경의 준비 과정도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수련 받을 때만 해도 대장 내시경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고역이었어요.
말통이라고 하시나요? 말통? 이렇게 큰 통 있잖아요. 이렇게 그 우리 석유 담는 통. 요 석유 담는 통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 정도 물을 마셔야 돼요. 뭐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이제 대장내시경을 할 수 있게 장 청소를 하는 거라서 이 레지던트들이 요걸 시키기 위해서 병동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집에서 장 청소하는 거는 그때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어서 대부분 입원해서 장 청소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집에서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장 청소가 정말 어려워졌는데 최근에는 뭐 원프랩 같은 약은 뭐 2리터도 안 되는 양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오전에만 약을 먹고도 장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물을 많이 안 마시게 되고 예전에 처음에 있었던 인산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인산염들이 여러 가지 콩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고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이제 배제되기 시작했고 물을 적게 먹었고 물을 적게 먹으면서도 장 청소가 되는 효과도 좋고 이렇게 편의성까지 계산된 이런 약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뭐 잠깐 좀 질문을 보면요. 예. 이다은님이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됐으면 대장내시경을 아직 안 받아봤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젊은 나이 대장내시경이 많이 대장암이 발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가족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40 전에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40 이후에 받아도 됩니다. 오영도님, 저희 고민거리입니다. 물약은 먹다가 토하고 2년 전에 오라팡을 먹었는데 작년부터 단백뇨가 나와서 물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단백뇨가 나온다는 거 하나만으로 꼭 신장 질환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는 환자들도 뭐 혈압에 의해서나 당뇨에 의해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오라팡을 못 먹는 그건 아니에요. 오라팡을 확실히 못 먹는 경우는 확실하게 뭐 EGFR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이 확 떨어져 있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면은 오라팡을 먹는다고 문제가 안 되고요. 병원에 오시면 그런 피검사 등등을 통해서 문제되는 게 없는 거고 단순 단백뇨만 있고 다른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오라팡을 먹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라팡이 좀 황산염 화제거든요. 그리고 오라팡 먹고서 장 청소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요즘에는 예전에 같이 PEG라고 하는 개발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PEG가 그나마 이제 삼투성만으로 몸에 흡수되지 않고 삼투 작용만으로 여기 이제 아주 그 삼투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농도차죠. 농도차에서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장 쪽으로 이제 물을 이게 변이 잘 나오게 만드는 그런 하재거든요. 이 PEG 기반의 하재들은 이 콩팥 질환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투석하는 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으로 이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약도 옛날에 물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되게 준 물약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라팡을 못 먹는 건 아니니까 피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나서 정해도 될 것 같아요. 2년 전에 또 하셨네. 톱니형 용종은 어쨌든 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암이 될 수 있는 용종이기 때문에 보통 깨끗이 절제했더라도 한 2년 정도는 2년 정도가 지났다면은 대장내시경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깨끗이는데 갑자기 결과가 항상 깨끗했는데 그죠.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어요. 예. 허리가 아파서 대장내시경 자세가 힘들어서 네, 맞아요. 예, 허리 아픈 분들이 힘든데 그것도 좀 자세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고요. 소원요정님 질문 받고 다음 얘기할게요. 종감에서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가스를 넣고 진입을 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못 봤다고 한다. 예, 마른 사람들이 좀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진은 쇠처럼 생겼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이게 내시경을 할 때 우리가 되게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 40대 남자분들이 되게 쉬워요. 40대 남자분들은요. 적당히 지방도 있고 뱃살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도 있고 그리고 장 탄력도 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40대 남자분들이 되게 쉽고요. 20대 여자분들 중에 특히 마른 사람들은 정말 진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대장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직장이 넘어가서 구불결장인데 구불결장이 심하게 꺾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입하기 어려운데 모두 종감에서 꼭 실패했다고 해서 이 대장내시경을 진입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종감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어느 정도 많은 양의 종감 그러니까 종감센터로 가면은 종감센터를 다 비하는 건 아닌데 종감센터는 대부분 빠른 시간에 여러 개의 내장을 쳐내야 되거든요. 그날 같은 검사들이 정해져 있는 걸 다 해치워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어려운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 내시경 센터를 찾아서 하시면 검사하는 데는 큰 문제 없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잘은 모르게 출혈이 있어서 나올 경우에는 한번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설명하면 장 정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 이건 진짜 물어보면 환자분들한테 왜 이거 안 먹으려고 하냐, 왜 대장 내시경을 안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가장 많이 이제 얘기 듣는 게 무서워서와 함께 무서워서 나는 이제 대장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무서워서 검사를 안 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듣지만 또 하나 되게 많이 듣는 말이 이제 대장 하재 때문인 게 많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야 된다. 요거 진짜 대장 내시경 안 받으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 또 맛이 거북하다. 특히 예전에 그 PEG 개발의 약 삼투성 하재 약들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맛을 보완하려고 실제로 비타민 C를 섞어서 아니면은 뭐 약간 그런 맛을 좋게 맛을 만드는 것들을 섞어서 많이 만들었어요. 하다못해 망고 맛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배고픔 때문에 그래요. 배고픔.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 할 때 전날도 금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전에만 간단하게 밥을 먹고 그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날도 내시경 하느라 금식을 해야 되고 또 내시경에 용종이 나오면 또 금식하라고 그러고 엄청 괴롭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금식하는 기간이 되게 길어지고 식품을 가리는 기간도 줄여지고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한 오라판 같은 황산염 계열의 약들은 이런 걸 좀 줄여줘요. 식이 조절도 좀 덜 불편하게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자극적으로 이제 물을 쫙 빨아들여서 청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아요. 밤에 또 약을 먹고 낮에도 약을 먹어야 돼. 밤에도 약을 먹고 오전에도 약을 먹어야 되니까 두 번 약을 먹잖아요. 실제로 근데 두 번 약을 먹는 게 장 청소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약을 먹게 권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 정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장 청소할 때 이제 작은 이건 좀 번역을 내가 환자분 이제 여기서 강의하려고 번역을 시켰더니 AI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양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물을 적게 먹고 장약이 적을수록 내시경을 다시 받게 만들기가 쉽다. 이거는 이 장정결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분할해서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을 경우에 장 청소는 더 잘 되고요. 그리고 한 번만에 장 정결을 하는 것보다 어쨌든 뭐 당일날 두 번 반복해서 장 정결을 하든지 전날 아침에 두 번 이렇게 장 정결을 하든지 두 번 하는 게 장 세척이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장이 청소가 잘 됩니다. 두 번은 먹어야 되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 오전에 두 번 나눠서 장 정결제를 먹고 오후에 할 수 있는 약 뭐 이런 약 뭐 요즘에 이지프랩이라고 하죠. 그런 약들도 나와서 좀 더 접근성 있게 뭐 저녁에만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특히 이런 약은 정말 좋은 게 밤에 일하는 사람들 있죠. 뭐 경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작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밤에 장 청소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난 일을 하고 있는데 장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퇴근하고서 아침에 장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내시경 할 때 자고 또 집에 가서 자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 청소가 훨씬 편해져서 환자 접근성이 정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질문 받고 또 들어갈게요. 권승주님, 대장 내시경 예약을 해놨는데 항문 출혈이 있어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걱정이다. 근데 실제로 대장 항문 외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항문 출혈이 있으면 확인을 합니다.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처럼 그냥 항문이 찢어져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대장의 염증성 병변이라든지 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변비가 일어나서 변비에 의해서 변이 딱딱해져서 항문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변이 딱딱한 게 가장 흔하게 항문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죠? 변이 딱딱하니까 나오면서 찢어 놓는 거예요.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 치액 때문에도 항문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치액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항문 쪽에 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이 출혈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흔한 거는 이제 변이랑 이제 대장 항문에 있는 치액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대장 항문 의사든지 저 같은 소화기내과 의사도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심하지 않은 상태면 오히려 하제를 쓰고 그리고 그냥은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연화제를 씁니다. 뭐 마그밀 같은 연화제를 써서 이제 변을 좀 더 유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좀 장 청소를 할 때 변이 계속 나올 때 더 찢어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연화제를 쓰면서 장 청소를 한다면 좀 더 편하게 장 청소를 하고 할 수 있고요. 항문 출혈이 선홍색 혈변이라면 그래도 대장내시경은 좀 아직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면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한 숨어져 있는 그런 병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학도서관님, 대장 내시경 할 때 통증이 강한 편인데 통증 없는 쪽으로 기술이 엄청 연구 중이죠. 예. 일단 지금은 예전에는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개업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하고 있는 CO2라는 게 있어요. CO2. 그러니까 CO2가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그러니까 대장을 우리가 할 때는 이게 장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으면 장을 이렇게 펴야 돼요. 이렇게 펴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야 대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스를 넣는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룸에어 이렇게 방에 있는 공기를 넣었어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건데 대장의 통증이 어떤 때 생기냐면 장이 늘어날 때 생깁니다. 장을 이게 긁어먹거나 용종을 뗀다고 해서 통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장이 늘어나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에 늘어나는데 여기서 CO2로 룸에어가 아니라 CO2라는 공기로 이렇게 장벽을 늘리면요. 얘가 흡수가 돼요. 금방금방. 그래서 얘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이 쉽게 늘어나질 않아요. 그때만 살짝 늘어났다가 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된 것은 폐를 통해서 배출이 돼요. 몸 밖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CO2를 쓰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통증 없는 내시경을 좀 더 가능하게 하고 두 번째로 내시경의 발전입니다. 연성 내시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요. 우리가 딱딱하게 이제 우리가 이비인후과에 쓰는 후두 내시경 같은 걸 경성 내시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철렁철렁거리는 고무호수 같은 걸 연성 내시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성 내시경 기술이 발전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가 쓰는 우리 병원에 쓰는 내시경도 올림푸스 290이라는 내시경인데요. 이게 끝이 예전에는 이만큼 돌아갔다면 이제 거의 180도까지 돌아가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밀어서 넘기는 게 없이 좀 부드럽게 꺾여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 기술도 발전하고 CO2 기술도 발전하고 그리고 내시경 술기자의 능력들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계속 부전하고 가리키면서 계속 내시경 전문이라면 그 기술이 계속 발전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통증약도 쓰죠. 뭐 트라마돌이라든지 심할 경우 패치딘 같은 마약제도 쓰는데 거의 최근에는 마약제제를 쓰는 일도 없어졌어요. 저희 병원에도 끝나고 나서 배 아프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용종 많이 떼거나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검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아프다는 사람이 없어져서 점점 이런 그 통증에 대한 공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기술이 정말 발전하고 있어요. 용종 제거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용종을 뗐다고 해서 배가 아프지 않아요. 정말 크게 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뭐 작은 용종을 뭐 인젝터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용종을 제거하는 정도로는 그 대장벽에서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그 이후에 통증을 느낀다면 거기서 염증이 생긴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빨리 병원에 그러니까 복통이라는 게 흔한 건 아니에요.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복통이 발생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해서 뭐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확인해야 돼요. 대부분 뭐 개업할 정도로 이제 소화기내과로 개업할 정도 되면 자신감이 있어서 술기적인 문제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진 잘 않습니다. 네. 러빙가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 삶은 음악님, 예, 그 용종 제거 후 바로 죽을 먹지 않고 자극적인 음식은 뭐 괜찮아요. 사실은 용종 제거 후 식사를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변이 만들어지면 그 변 자체가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용종된 자국에 염증이라든지 출혈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다시 들어가서 다음 날이라도 다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출혈이라든 천공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변이 있으면은 거기 다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들어갔을 때 그 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술기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전날 다음 날까지는 그 용종 제거할 때 금식하라고 하는데요. 확실하게 염증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용종이거나 뭐 작은 용종을 몇 개 제거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죽을 안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만일에 대비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야 술기하는 거지만 조금 술기가 어려워지는 것뿐이지만 환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괴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검사니까 자극적인 음식보다 좀 단 주스라든지 뭐 요런 거는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요런 거는 괜찮기 때문에 뭐 단 게 땡기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뭐 매운탕을 먹거나 뭐 술을 먹거나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흡연은 정말 피하는 게 좋아요. 상처가 아무는 걸 좀 방해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다음 할게요. 요거까지. 이은영 님. 네. 이번 주 복부 초음파를 하기로 했는데 위가 뒤틀리는 것은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수업을 잘하는데 2주 전에 얹히고 그래요.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될까요? 위가 뒤틀리는데 복부 초음파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은 이은영 님이 상복부가 아픈 거예요.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아프니까 내시경을 하기는 좀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복부 초음파를 해보는 것 같아요. 이 복부 초음파로 위의 상태를 확인이 아예 불가능 아니에요. 뭐 물을 먹여가서 위에 엔트룸을 채운 다음에는 이 초음파를 봤을 때 그 위에 앞쪽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게 위에 전정부라는 뭐 엔트롬이라고 전정부라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궤양이라든지 뭐 염증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의 잘 발견하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심한 궤양이 있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음파를 복부 초음파를 상복부 통증에서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급성 췌장염과 담낭염을 발견하기 위한 게 커요. 담낭 질환이 있으면 담낭벽에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쓸개 돌이 있으면 이 돌에 의해서 뭐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실제 해봐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 위내시경 해봤는데 위도 깨끗한 거예요. 근데 위약도 줘봤고요. 근데 뭐 죽을 정도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왔거든요.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담낭벽에 근처에 이제 마치 부스러기 같은 찌꺼기, 슬러지라고 그러거든요. 슬러지가 있고 담낭벽도 부분적으로 두꺼워져 있어서 이거는 급성 담낭염일 가능성이 있다 해서 수술하고 증상이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연관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요. 위가 뒤틀린다는 거, 위에 의한 증세가 확실하다. 그다음 음식에 의한 변화가 확실하다 그러면 사실 초음파보다는 위내시경을 하는 게 낫죠. 체리님, 원장님, 대장 내시경하고 위내시경 동시에 하는 게 나아요. 왜 낫냐면 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약과 뭐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써서 수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내시경이라고 하죠. 그 양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편하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레드선 하면 딱 시작했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에 쓴 약물을 줄일 수 있고 검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 위 장관에 생기는 문제 같이 생기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발견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같이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 같이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시간이 엄청 길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위내시경 시간은 워낙 짧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시간이 뭐 한 10분 더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동시에 한다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카시아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받은 대장 내시경 이후 복통은 없었는데 계속 내시경을 준비했었던 노란 변이 나옵니다. 이게 내시경 끝나고 나서 변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위장관을 통과해서 변이 만들어지려면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 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끝난 지 5-5시간 지나면 아직까지 뭘 먹었다거나 그렇다고 변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설사도 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장 세척을 하면서 우리 대장에 있는 좋은 균들도 싹 습겨내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이후에 뭐 용종 절제를 안 했더라도 약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기능성 설사처럼 그런 증상들이 뭐 일주에서 길면은 2-3주까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병원처럼 내시경 정말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꽤 흔하게 있습니다. 뭐 흔하다고 해도 100명에 1명이지만 100명에도 뭐 저희가 한 일주일에 100명까지는 하니까 뭐 그중에 한두 명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와서 있잖아요. 잠깐 그런 증상을 조절하는 약과 그다음에 유산균 같은 것을 투여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어쨌든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최근에 나온 약, 예전에 나온 약과 최근에 나온 약을 보면 옛날에 이제 이 사리타 PEG가 나왔다가 요즘에는 사리타 PEG는 거의 이제 안 쓰고요. 나오긴 합니다. 이런 PEG 같은 경우는요. 투석 환자 같이 정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는 아직도 대장 내시경을 꼭 해야 될 경우 있습니다. 저희도 투석 환자가 내시경 한 기억이 나는 게 한 달 전에 내시경을 했는데 투석하는 병원에서 이분이 빈혈이 있던 거예요.
근데 투석 환자는 빈혈이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신경 쓰지 않고 철분제 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원장님도. 근데 뭔가 이상해서 계속 빈혈이 교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장내과 의사는 조혈 치료와 그 다음에 철분제 같은 걸 투여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저희 병원에 의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직장암이었어요. 예. 근데 그분을 대장 내시경 청소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장내과 원장이 감이 좋았던 거죠. 청소하는데 썼던 약이 이제 이 피지예요. 그러면 뭐 4리터 말통을 쓰기도 하는데 되게 흔하지 않고 저희도 그때 때문에 따로 주문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2리터 피지를 쓰고 최근에 1리터까지 줄인 약도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약들은 뭐 아까도 제가 말통을 준비했다는 얘기 왜 했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신장 기능을 보면 뭐 100이 기준이면 뭐 100에서 뭐 60까지 단계를 자르고 60에서 30까지 단계를 자르고 30에서 뭐 10까지 단계를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는데, 이 30 이하는 좀 이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성 콩팥병 3단계 정도 되는 상태인데요. 이보다 더 내려가면 우리가 투석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이런 콩팥이 안 좋은 환자한테는 쓰기가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pH 적은 리터는. 그렇지만 그 이외에 뭐 30에서 60 사이 정도의 콩팥 기능이 좀 떨어졌거나 노인 환자일 경우에는 pH가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pH 계열의 약들을 씁니다. pH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받는 게 이 황산염 계열의 약제들이죠. 황산염 계열의 약제들을 추천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 마그네슘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병이나 콩팥의 기능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병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전해질이라고 하거든요. 몸에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 쓰기 어렵고, 대부분 이렇게 오라팡 같은 요것 기준으로, 아까 오라팡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런 하제들은 최근에 각광받지만 어쨌든 이렇게 콩팥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우려성 심장병이 있는 사람, 뭐 그런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인산염 약은 요즘에는 잘 안 써요. 옛날에 썼던 약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인산염 계열의 약들은 신병증을 일으켜서 잘 안 씁니다. 내시경 가이드라인에 따면 적어도 5시간 안에 시작해서 2시간 전에는 이제 완료를 해야 된다. 장청소는 이런 얘기가 있고, 2번 나눠서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시메티콘이란 건데, 이게 우리가 대장 청소하면은 이게 이런 포 같은 거 하나 주거든요. 이게 가스를 제거하는 약이에요. 요거 잘 먹어야 돼. 요거 안 먹고 오는 분 진짜 많은데요. 요거 안 먹으면 그 장이 애쓰게 자기 잘 청소했다고 생각하는데 안에는 막 가스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기포. 이게 왜냐면 장의 점액들이 기포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되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메티콘을 잘 먹어줘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거 오라팡이나 이런 약제들 받아가는데 시메티콘 안 받아간 분들 많을 거예요. 오라팡 말고 계속 오라팡만 얘기하는데 오라팡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알약으로 된 정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약제를 받아가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시메티콘을 안 가져가는 게, 최근에 특허받은 기술이 이제 하제에다가 시메티콘을 함유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시메티콘을 먹지 않고도 청소가 가능하게 된 거죠. 예. 변비 환자 같은 경우는요, 특별하게 이제 하제가 뭐 어떤 하제가 더 좋다, 뭐 오라팡이 더 잘 비워진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써보면 확실히 황산염 계열이 pH보다는 청소가 잘 돼요. 왜냐하면 뭐 이런 이 피코 솔루션이나 이런 황산염 계열 같은 경우는 이 삼투 작용도 있고 자극적으로 일부러 막 물을 땡기는 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탈수도 좀 잘 일으키긴 해요. 그래서 좀 어지럽다고 오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변비 있는 분들은 이런 하제들이 사실 잘 먹히긴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뭐 특별히 추천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듀파라 같은 약들요, 그 듀라칸 얘기 나오셨는데 저기 듀라칸 약이 나왔잖아요. 변비가 있어서 용인 곰돌이님, 요 약 저도 먹입니다. 이렇게 좀 먹이면 장청소가 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변비 환자는 확실하게 장이 길거나 아니면 변이 딱딱하게 굳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변비약을 며칠 정도 먹이면, 듀라칸 같은 약하고 뭐 마그네슘 같은 약들을 먹이면 그만큼 변이 유연하기 때문에 물을 먹는 양을 줄이고 장청소가 돼서 병원에 왔을 때 또 약을 먹이는 일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임산부를 장청소하고 대장 내시경 할 일이 과연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되게 중요한 게 장 설명을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저는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에서 좀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근무했을 때 진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대장 끝에 딱 들어갔을 때 똥이 보이면 이제 끝까지 다 넣었구나. A 콜론이라고 하거든요. 콜론의 끝에 A 콜론이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변이 보이면 내가 여기까지 들어간 거구나 할 만큼 장 청소를 더럽게 안 해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데 저희 중에 똑똑한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동영상을 만들더라고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꼭 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변이 많이 줄었어요. 진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잘 교육받은 설명받은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직원이 이 장 정결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전 그때 진짜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동영상 하나가 사람들을 달라지게 하는구나. 그런 장 설명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고 장 청소 열심히 시키고 했는데 지금 저기 용인 곰돌이처럼 변비가 있어서 장 정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날 당일날 또 화제를 복용시켜서 저녁 오후에 다시 한다. 이런 방법.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왜냐면 또 스케줄 잡고 장 비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차라리 저희가 고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무조건 그날 비웁니다. 또 카제비 안 받고라도 그냥 또 결국 비워서 검사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분도 계시죠. 오후에 바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다음날 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장을 환자한테 물어봐요. 얘 이미 장 비우는데 하루만 더 집에 가서 비우고 오실래요? 뭐 그렇게 설명해서 오케이 하면은 그 다음날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1년 이내 하면 됩니다. 대장이 왜냐면 선종이 그렇게 빨리 크진 않거든요. 쭉 빨리 크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몇 개 질문 받고 다음 설명할게요. 어쨌든 용인 곰돌이님 설명된 것 같고, 은영리님, 리은영님, 40대 초반에 그나마 먹은 것도 잘 소화시킨 뱃살이 나오는 속도가 빨라. 찐살은 오랜 시간 방치한다고 뱃살이 이제 딱딱한 뱃살이 있고 안쪽에 딱딱하게 딱 잡히는 아저씨 뱃살이 있고 물컹물컹한 뱃살 있잖아요. 물컹물컹한 뱃살은 우리가 피하지방인데요. 피하지방은 살이 쪘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땅딱해지면은 내장지방이거든요. 그것들은 건강을 해칠 수 있고요. 몸무게를 직접 재보시고 실제로 진짜 비만한가 아니면 여기 뱃살만 쪘는가가 너무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이에요. 나 뱃살 쪘어라고 왔는데 병원에 와보면 진짜예요 할 정도가 있고 제가 더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판단하기가 좀 제가 애매해요. 진짜 만약에 뱃살이 쪘고 만약에 BMI도 비만 이상이라면 최근에 나온 위고비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메커니즘적으로 안전하게 뱃살을 뺄 수 있고 위고비는 경고문에도 절대 살은 빠짐이라고 살이 안 빠질 수 원래 비만약 나올 때 살이 안 빠질 수 있으면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위고비가 그런 문구가 없어요. 약선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살이 쪘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하지방이 원래 잘 안 빠집니다. 원래 진짜 이게 몸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우리 식량 같은 거거든요. 오히려 내장지방이 안 좋은데 내장지방이 오히려 잘 빠집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대장암 3기고요. 암 수술하셨고 주적 감사합니다. CT로만 대장 내시경 하는 게 낫죠. 70대 후반이면 합니다. 70대 후반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80대 중반에 대장 내시경 해가지고 저희 80대 많이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80대 중반인데 대장 내시경 했고요. 대장암이 나왔어요. 80대 중반인데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적합니다. 그리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당연히 그 나이 때문에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분 우리 병원 단골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못할 거 없고 1년에 한 번 해야 됩니다.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완치라 보거든요. 그래서 22년 했으면 최소한 27년까지는 매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CT로만 추적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대장암 수술한 병원에서 70대 후반이면 하거든요. 대장을. 근데 CT로만 한다는 거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환자 요인일 수도 있고 의사 요인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요거는 아마 그 원장님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버님이 무서워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있을 겁니다. 3기만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70대 후반도 나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노인이 많아서 나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님 35세 남자입니다. 어제 저녁 대장 내시경 받았는데 소화가 안 됐어요. 속이 안 좋고요. 대장 내시경 했는데 청결 불량이라고 용종 하나 또 1년 후에 다시 말하는 용종을 뗐는데 1년 뒤에 다시 말하는 건 용종 뗐을 정도 뭔가 용종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청결 상태 불량이면 반도 못 본 거잖아요. 숨어져 있는 걸 내가 놓친 걸 보려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고, 나이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용종이 어떤 용종인지가 또 중요해요. 만약에 과형성 용종, 염증성 용종, 뭐 림포이드 폴립 이런 것들일 경우에는 뭐 내년에 안 받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선종도 그냥 하나 저도샘종이면은 1년 정도, 작은 거면은 1년 정도 봐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용종이 꽤 크다, 한 1cm 넘어간다, 저라면 한번 6개월 안에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용종이었는지, 그리고 조직학적으로 어떤 건지, 뭐 그리고 대장암에 뭐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요. 평가가 달라요. 그냥 무조건 난 35세다 그러면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질문은 좀 맞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화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PEG란 화제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화제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통 썼다는 게 이 콜라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약에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작용이 삼투작용이에요. 얘가 이제 몸에 흡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콩팥 안 좋은 사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극적인 화제들은 막 쫙쫙 물을 빨아들이니까 콩팥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간단해요. 이제 삼투작용으로 물의 수분을 이렇게 증가시켜,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변을 부드럽게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아까 말한 마그네슘 혈증이라든지 전해질 이상, 콩팥 장애를 일으키지 잘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너무 낮은 사람들은 쓸 수 없죠. 그리고 이게 4리터는 콜라이트고 요즘엔 한 2리터 정도 씁니다. 2리터 정도. 그리고 맛이 비려요. 맛이 비려요. 이거 극복하려고 뭐 아스코르빈산,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나 이런 뭐 맛들 있죠. 망고 맛 이런 거 집어넣는데 다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분도 계세요. 저는 입이 안 짧아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산나트륨이죠. 예, 요즘에는 이거 잘 안 써요. 예, 인산염보다 황산염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좀 더 안전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잘 안 씁니다. 예, 요즘에 핫하죠. 이게 제일 많이 쓰는 피코솔루션하고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예, 두 개 섞어서도 많이 쓰고요. 삼투작용과 대장 자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용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원프랩 같은 것도 이런 기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8리터만 쓰고도 청소할 수 있다고 해서 1.83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콩팥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마그네슘 혈증 생길 수 있고, 물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탈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령에, 특히 마른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 환자들도 그렇고요. 이것도 많이 쓰죠. 피코설페이트. 예. 이게 장점이 맛이 좋아요. 맛이 좋은데 좀 충분한 양을 안 먹고 물을 섭취를 못하면 내시경이 좀 뿌얘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장전결이 너무 적게 먹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먹어야 돼요. 장점은 물을 적게 먹어도 되고 맛이 되게 좋습니다. 그나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사코딜은 뺐는데 이게 그냥 둘코락스예요. 둘코락스는 쓰기도 하는데 보조제로 쓰지 그냥 메인으로 쓰진 잘 않고요. 결국 안전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장이 안 좋으면 PEG 계열을 써야 된다. 삼투성이니까 좀 더 안전하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젊은 남자분, 40대 초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산나트륨, 마그네슘이라든지 피코설페이트 아니면 그 두 개의 복합제를 사용해서 하면 좀 복용이 편하다. 그렇지만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주의해야 된다. 요거 아무리 젊다고 했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지금 말한 아까 말한 원프랩, 그리고 많이 쓰는 오라팡, 그리고 여전히 잘 나가는 뭐 PEG 계열의 약들. 최근에 PEG가 이렇게 줄고 있어요. 예전에 뭐 4리터 쓰다가 요즘에 2리터, 1리터까지도 줄고 있습니다. 더 준 쿨프랩 골드라는 것도 나왔어요, 최근에. 아직 비급여 약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0.8리터밖에 안 해요. 진짜 물을 적게 먹는 PEG가 나오기 때문에 PEG도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아까 장전결이 계속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데만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이 되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장전결제가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2019년에도, 그전에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약 2리터밖에 안 쓰는 크림 비올이 나왔는데 이제 오라팡이 그때 나왔고요. 원프랩이 나왔고요. 수프랩 미니라고, 이제 오라팡의 문제가 알약이 커요. 큰 알약이 뭐가 문제냐면 장벽에 붙어서 위염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수프랩 미니 같이 이제 작은 알약이 나왔어요. 그리고 잘 못 삼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 약이냐 똑같은 약이에요. 똑같은 약.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얘는 가늘어요 좀. S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시메티콘을 결합시킨 약이에요. 아까 그래서 기포제를 따로 먹지 않아도 되는 약이 나왔고, 최근에 콜트프랩 골드는 PEG 개반 약, 좀 안전한 약 중에서 물을 되게 적게 먹어도 되는 콜트프랩 골드라는 약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먹는 게 결국은 수능도를 떨어뜨리니까요. 그렇죠. 이런 약들이 나오고, 최근에 중해에서도 새로운 약이 나온다 그러고, 대웅에서도 이 약 개수를 요 스프레 미니와 오라팡의 절반 정도 섞은 약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쭉쭉쭉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렇고요. 또 질문 하나 받고 다시 진행할게요. 대장 내시경 아메리칸 빌리지 바로 위에 분이 어떤 질문이에요? 이게 아닌가? 내가 안 봤나? 아메리칸 빌리지 질문 받을게요. 그러면 35대 남자입니다. 어제 대장 내시경 받았는데 이건 했죠. 아까 했어요. 자유롭게님 안녕하세요.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5년 후에 하시면 됩니다. 5년 후에.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저 같은 경우 4년 얘기 많이 하거든요. 4년 얘기. 우리나라는 대장 내시경 가격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대장 내시경의 발병률이 되게 높은 나라예요. 어쨌든 뭐 통계적인 것도 뭐 대장 많이 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장암이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나라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암 중에서도 이제 뭐 1, 2위를 다투는 암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10년에 할 필요는 없어. 미국은 진짜 좀 가격이 많이 비싸요. 대장 내시경이 10년을 맞지는 않고 5년 정도 하는 것도 괜찮고요. 보통 우리나라 국가검진에 위내시경을 할 때가 2년 정도에 한 번씩 해주잖아요. 저는 아무 용종도 없으면 4년 정도로 봅니다. 4년 정도에 한 번씩 하면 된다. 그리고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엔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 직계 가족력입니다. 직계 가족력. 직계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뭐 사돈의 팔촌이 친척인데 대장암에 걸려서 나도 가족력이 있다. 이런 필요는 없고 직계만. 네? 뭐 직계만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그 주기를 짧게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보현님 44세 물관장을 해야만 변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장해야만 변을 보는 경우는 일단 대장은 해야죠. 예, 대장은 당연히 해야 되고 원인은 알아야 됩니다. 원인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관장약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요즘에 또 변비약도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담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극성 화제를 되게 오래 써서 그랬을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자극성 화제 계속 쓰면 그게 약간 내성같이 생겨가지고 그럴 경우에 쓰는 약들도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소한 나날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한 번에 봤는데 위에 용종도 있고 대장에도 용종이 있는 경우 질병 수술비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회사 문제라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다른 수술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경우는 따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있는 약들 여러 가지 좀 정리해 봤거든요. 아까 말한 코리트산이죠. 지금도 나오긴 나와요. 어쨌든 투석하는 사람도 대장을 해야 되니까 가장 안전합니다. 뭐 거의 뭐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약인데 말통처럼 많이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4리터예요. 4리터 해본 적 없으시죠? 진짜 많거든요. 4리터도 안 되고 6리터, 7리터도 먹기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힘든 약입니다. 전결이 잘 안 되고 그만큼 안전한 약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pH 기반의 약, 그러니까 그나마 안전한 약을 개발한 게 2리터 쿨프랩이라 1리터 크림뷰얼인데요. 아직도 신장이 좀 안 좋다 생각하면 저희는 여전히 이런 약을 씁니다. 그리고 투석 환자한테 조심스럽게 투석 환자까지는 아니라도 투석 전 단계 환자한테는 좀 조심스럽게 요약을 권해보기도 합니다. 죽어도 이런 4리터를 먹기 어렵다면 물론 조심하게 권하거나 아니면 병원 안에서 장 청소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에서는 특히 그리고 이런 약이 쓰기 편해요. 그래서 고령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제를 pH 기반의 하제를 선호하고 실제로 환자한테도 그렇게 권하고 환자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그래도 대장내시경은 오래 살기 위해 하는 검사인데 검사하다가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해질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내가 고령이거나 난 진짜 건강한 고령이다. 그럼 pH를 안 써도 되는데 뭐 알약 써도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좀 마르고 뭔가 불편하다. 뭐 약제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런 하제를 먹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물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합강받는 약이 또 알약이죠. 어쨌든 알약이 장기 연결이 더 잘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그 도표에서 말해드렸죠. 물론 조금 차이는 황산염이 더 낫긴 하지만 어쨌든 논문에는 장전결의 차이가 없다. pH 계열이든지 이제 황산염 계열이든지 피코솔루션 계열이든지 차이는 없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있고 약제들은 이제 결국 이 알약 스프레민이나 뭐 황표는 다르지만 결국 황산염 기반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기반이고 그리고 요거는 pH는 급여입니다. 급여. 그러다 보니까 보험 적용이 돼서 약값이 진짜 저렴합니다. 장청소 하는데 약값하고 뭐 진료비에도 10,000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비급여입니다.
아직 약간 많이 저렴하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경쟁이 많이 이제 예전에 얘가 혼자 독점이었거든요. 독점이고 특허가 있었는데 특허 풀리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스프레미는 오라팡에 있는 약재가 커서 먹기 힘들고 그래도 큰 데다가 28알이거든요. 얘는 뭐 100알이 넘어요. 그래서 근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하재고요. 근데 얘는 좀 이제 잘게 만들어서 노인분들 같은 게 삼키기 좀 편하게 만들어진 약입니다. 보시면 160 곱하기 2, 320종이에요. 엄청 많죠? 예. 300종을 좀 줄었죠. 근데 뭐 개찐 도찐이고요. 근데 완전 작아서 먹기는 편합니다. 쪼르륵 집어넣고 물 삼키면 돼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먹는 건 못하겠다. 그러면 오라팡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얘가 이제 S에서 이제 시베티콘이 들어가면서 이제 편해졌거든요. 스쿨리오 이것도 많이 써요. 이것도 황사님 계열 약 중에 많이 쓰냐고. 저희 병원에 이제 좀 주력이거든요. 저희 병원에 좀 와서 나는 이제 물약 받고 싶다 그러면 전 이거 많이 보내드려요. 왜냐면 이게 장청소는 오라팡이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약이거든요. 똑같은 약, 거의 똑같은 약. 성분을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얘는 물약이고 얘는 알약이에요. 맛도 좀 낫고 얘 PEG보다는 좀 낫고 그래서 얘 보내. 콩파드 문자 없고 뭐 피검사에 정상인 분들은 많이 권하는 약 중에 오라팡, 스플리어, 스프레프 다 있습니다. 저희 병원 다 이것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설명하는 것도 좋아하고 모으는 게 좋아해서 직원들이 싫어하는데 뭐 일단 다 들여놨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코라이트 예전에도 많이 쓰고 지금도 많이 쓰는데 맛이 되게 좋아요. 네, 맛이 좋고 요즘에는 이렇게 그 피코솔루션과 이 황산염이 섞어서 만드는 약들도 생겼고요. 어쨌든 이게 물을 제일 적게 먹어요. 그리고 맛도 제일 낮습니다. 장청소력은 조금 제가 보기엔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확실히 이걸 권할 경우에 물을 좀 잘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뭐 1.8리터로 권했지만 좀 부족할 경우 그보다 더 많이 마셔주고. 네. 별인 초등학생도 대장 내시경 할 수는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중에서 소아 내시경만 하는 과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뭐 진짜로 저는 뭐 제가 제일 어린 게 한 3살짜리 위내시경 해봤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삼켜서 오는 경우거든요. 삼켜서 오면 대장 합니다. 대장도 그거 하고요. 대장에서 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재가 들어가거나 뭐 장난하다가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장 내시경에서 물건을 꺼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진정제가 좀 달라요. 프로포폴을 쓰진 않고 뭐 케타민 계열의 진정제를 써서 합니다. 초등학생도 대장 내시경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저희는 하는 건 아니고 소아 내시경 하는 과에서 하죠. 예. 신장 여가율 60% 정도 되는 60% 정도 되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신장병 때문에 알약으로 하는 약은 안 된다고 하는데 2m 하려면 약만 마시면 토해서 피코솔루션 계열의 약제도 쓸 수는 있어요. 신장 안 좋은 사람 60% 정도면은 저희는 오라팡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30%가 아니면 금기는 아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난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 원프렉 같은 약들을 병원에서 하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은 할 수는 있습니다. 꼭 60% 사구 체육을 60%가 다른 병이 없었을 경우에 하재를 꼭 알약을 못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상담해 보세요. 이거 꼭 다 안 먹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하재 먹다가 기왕력이 없고 건강한 60대인데 단지 신장 육아율이 60%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2리터 하재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30%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상폐하생은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해야 되나요? 일단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옛날에는 장상폐하생이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을 때는요. 이게 무조건 그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구가 많이 돼서 생각보다 암의 확률을 뭐 0.1% 뭐 이런 2%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옛날 가치까지는 안 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반드시 1년 후에 하라는 장상폐하생이 있어요. 화생이 너무 많이 진행됐거나 이제 그러면 딱 봐도 우둘투둘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장상폐하생이 좀 짧게 보자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놓쳤을까봐. 이게 숨겨져 있는 투블러 아데노마 같은 것들, 그 선종이 숨어져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장 내시경의 선종은 사실은 암이 되긴 하지만 다 암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암이 안 되는 놈이 더 많아요. 근데 위에서 선종이 생기면 다 암이 됩니다. 그렇게 그냥 단정 지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상폐하생은 선종을 추적하는 일종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우둘투둘한 게 많을 경우에는 1년 후에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6개월 후에 하라고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딱 봐도 그냥 단순 난상피화생이나 조직검사로 애매해가지고 뜯어봤는데 장상피화생이 나왔다. 이럴 경우 1년 후에 하라고 안 합니다. 뭐 2년 후에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국가검진할 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예, 1년에 한 번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진짜 그렇게 권해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어쨌든 요런 화제들 많이 있습니다. 요거 피코 솔루션 한참 우리 병원도 들어왔었고 많이 했었는데 이게 먹지 않고 장을 비우는 내시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위내시경을 할 때 이 피코 솔루션 용액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그럼 장약을 진짜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위내시경 하는 자에 하재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2시간 후에 대장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썼을 때 많이 썼던 게 이 피코 솔루션입니다. 요거 하여튼 요런 새로운 약들 많이 나왔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서가 사항인데 뭐 무시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복용법들 잠깐 또 얘기하기 전에 복용법 얘기하는데요. 질문이 없으니까 그냥 복용법 얘기하겠습니다. 콜리피오살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은 저녁에 마시고 아침에 마시고 이렇게 2개 PEG 계열의 약이죠. 최근에 적게 나온 거. 화제 설명서인데요. 설명서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거 읽으라면 읽겠습니까? 안 읽죠. 그러니까 이걸 읽어주는 걸 잘 교육하는 게 정말 좋은 기관이에요. 장 청소를 잘 시켜야 의사도 고생 안 하고 환자도 내가 애써서 밤새 고생했는데 그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오면 칭찬도 듣고 검사도 잘하고 나 장 청소 안 됐는데 나 애쓰게 비우고 왔는데 장 청소가 잘 안 됐으니까 뭐 6개월 후에 합시다.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설명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설명 잘하는 병원 찾아서 가시고요. 대충 설명하는데 찾아가면 안 돼요. 이거 잘 설명해야 돼요. 플랜비산 있죠. 요게 아까 말한 망고맛 나온다는 그겁니다. 수프레민이요.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요 위에 약들은 시메치콘을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얘는 시메치콘이 함유되어 있죠. 전날 먹고 아침에 먹습니다. 당일날 먹는 경우도 있는데 당일날 먹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많이 권합니다. 원프랩 같은 경우는 먹고서 30분 후에 나눠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2번 나누긴 하지만 거의 한 번에 가깝죠. 자기는 그래서 원프랩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에 프랩한다고. 그래서 당일날 대장하거나 밤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저 원프랩 많이 씁니다. 알약 원하면 아까 말해도 뭐 알약의 개수나 삼킴을 잘 하시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스프레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라팡 중에 선택하라고 하고요. 나는 알약이 적응이 무조건 좋다. 그러면 오라팡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설명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뭐 설명 많이 했는데 어쨌든 대장약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진짜 작년에 나온 약이 또 그 사이에도 뒤집혀 새로운 약이 나오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장 내시경 의사도 정말 즐겁게 하고요. 환자들도 이 어려운 대장 내시경을 편하게 받을 수 있고 다른 기술도 진보되고 있고 저희 기술도 진보되고 있고 대장약도 진보되고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하신 것처럼 대장 한번 안 받아본 사람들 있잖아요. 대장 내시경 받아보세요. 알겠죠?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